질문하실 분, 학생이나 부모님이나 질문하라 그러면 안 하세요. 아니 제가 생각보다 비싼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시면 뭐 인문학 대해서 수학 다 어떤 분야든 하다못해 가상화폐를 물으셔도 됩니다. 가상화폐에 대해서 블록체인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요번에 그 예비 고3 되는데요. 네. 고3 학생이 따로 할 수 있는 전문관이 있나요? 예, 저희가 있습니다. 고3 전용관을 주는 이유는 이제 고3 같은 경우 1년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멘토 특강일 때도 나는 멘토 특강 안 듣고 나는 이미 동기부여 잘 돼 있으니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런 학생들은 공부를 하게끔 항상 할 수 있게끔 해놓습니다. 네, 다른 질문. 네. 가서 인강 수업 듣는 거는? 네, 인강 수업은 고3은 자유롭게 듣게 합니다. 언제든지 하루 종일 원하는 만큼. 그런데 고3이 아니면 다운받아서 오전에만 가능하게 듣게끔 합니다. 그 이유는 고3이 아니면 급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인강 식차하면서 살짝 SNS 싹 들어가서 나왔다가 이렇게 하면은 일일이 막 계속 보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또 나만 못 먹게 하려고 다운받아 오게끔 하는데 요즘은 실시간으로만 하시는 게 많아요. 그런 경우는 부모님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애는 그렇게 안 하니까 허락해 주세요. 그럼 제가 허락해 줍니다. 그러면 개인 팁을 가져가고 네, 맞습니다. 요즘 뭐 태블릿 PC나 그죠? 아니면 노트북 가지고 자기 거 아니면 쓰기 힘드니까요. 네. 중학생인데 아까 그 화면에서 공동체 공부 이렇게 다 모여서 하잖아요. 네. 개인마다 다 이제 지금 따로 자기가 갖고 가는 그럼요. 것만 네, 맞습니다. 수준이 다 틀리긴 한데 전혀 관계없습니다. 우린 1대1입니다. 왜냐하면 학생 7명의 쌤 한 분이 배정이 돼요. 그래서 그 학생을 파악하고 그 학생에 대해서 뭐 질문을 안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체크를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티칭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자기소개 학습이라는 게 앞에서 강의를 안 하는 것 뿐이지 가르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한 3배 정도, 4배 정도, 5배 정도 더 하려고 자기주도 하는 겁니다. 티칭은 쉽지 않습니까? 내가 아는 문제, 그러니까 공부한 좀 상위권에 있던 학생은 강의 들으러 가면 80% 들을 게 없어요. 그냥 앉아있다가 그냥 쉬다가 한 20% 정도, 10% 정도만 필요한 거겠죠. 그죠? 근데 자기 주도는 반대입니다. 자기가 공부를 이끌어가고,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하고, 가르쳐주고, 쭉 나가는 그런 과정이죠.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학생이 가기 싫어하는 부모가 억지로 보내지. 설득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ISL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전에 방스타디는 이제 엄마가 거짓말까지 시켰어요. 이제 그 캠퍼장이 평창에 있다 보니까 가서 스키터 타고 놀다 오면 내가 보내서 그 학생이 3일 동안 막 분노의 얼굴을 계속하고 있길래 왜 그러냐? 저희 스키 언제 타러 가는 거예요? 스키 안 타러 간다. 계속 공부만 하러 간다. 애가 완전 좌절했습니다. 애가 분노해. 부모를 그 옆에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엄마 옆에 있었으면 거의 사고 쳤겠죠. 그러니까 그런 게 없습니다. 지금은 ISL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설득을 합니다. 뭐 공부하라고 설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있는 곳을 강사하지 않습니까? 말을 잘하겠죠. 학생들이 잘 설득합니다. 그렇다고 뭐 가만히서를 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지금 희생하지 않으면 나중에 희생을 더 크게 해야 되고 더 삶이 어려워지고 자기를 곤란하게 밀어넣는 거니까 공부가 왜 부모님이 가장 쉽다고 하겠니? 얘는 정직하니까. 근데 사회가 사업하면 쉽지가 않아. 막 이번주도 보니까 독일 그 펀드에 투자하면은 뭐 수익률이 막 500% 1000% 될 것쯤 했는데 제로가 되었어요. 원금이. 참 안타깝죠. 우리 사회 은행도 못 믿으니. 다른 질문 있으신 분? 네. 실패한 케이스가 저희가 사실은 퇴소자가 없습니다. 중간 퇴소자가. 그러니까 작년에도 지난 캠프에 이런 학생이 있었어요. 스마트폰 중독 학생. 남학생 고등학교 2학년인데
오자마자 펑펑 울면서 엄마하고 전화 통화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고의가. 그래서 전화를 통화해 줬더니 물론 그 전에 저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스마트폰. 그래서 아빠가 하도 안 간다고 하길래 공기계를 하나 몰래 사줬어요. 이건 하나 내고 이건 네가 몰래 해라고. 제가 그것도 뺏었습니다. 저는 그런 정보를 다 갖고 있으니까. 그랬더니 저 스마트폰 가면 있던데요. 그리고 엄마 이야기로는 새벽에 나가면 새벽에 들어온답니다. 전교생, 전 지역의 애가 다 친구래요. 돌아가면서 오는 거예요. 걔가 펑펑펑 울면서 그래서 통화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생을 설득을 했어요. 지금 가면 원장님은 땡큐다. 네가 밥도 안 먹고 쌤도 안 찾아가고 돈 안 내줘도 되니까 얼마나 좋니? 가라. 단 그러면 너희 부모님하고 넌 어떻게 되겠니? 바로 원수가 될 거다. 너를 바로 전학 보내버리려고 하더라. 괜찮겠니? 그때 단 이번 주 일요일까지만 앉아서 놀아라. 원장님이 인문고시 책을 줄 테니까 읽어서 그냥 놀아라. 그러면 일요일까지 버티고 나면 원장님이 부모님을 설득해 줄게. 그럼 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너희 부모님은 조금 안 행복하시긴 하겠지만 뭐 일요일 딱 되고 나서 찾아와서 저한테 그랬습니다. 원장님 일주일만 더 있어 볼게요.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해보니까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이 영어답을 100점을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을 지켜줬습니다. 오늘 시육 1번 간 학생은 누구다? 100점이란다. 박수. 그 다음부터 영어답 다 100점 맞는 거예요. 그리고 2주차에 어머님이 오셔서 제 손을 잡고 딱 한마디 했습니다. 정말 보내는 게 기대의 10배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애가 엄마 공부해 볼게요. 제가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서는 엄마는 몰랐지만 그 말이 ABS 나왔다는 데에서 왜냐면 어머니 너무 바쁘셨어요. 그 여름 때니까 그 캠파니까 산에서 캠핑 오는 사람들 관리하고 뭐 이런 쪽으로 해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바쁜데도 오셔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실패라기보다는 극단적인 걸 성공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실패할 확률은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14시간 앉아 있습니다. 네. 많죠. 대부분 그렇진 않고 그래서 저희가 토요공동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전번 캠퍼까지 오신 분들한테는 계속 보내라 말을 안 했어요. 비싸잖아요. 학원 보내지 마시고 모아놨다가 계속 캠퍼 보내세요. 지금 5번째 오는 중3인 여학생은 공부를 가장 열심히 고3보다 더 열심히 합니다. 보니까 지난 여름 캠프에 제가 5번 오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 학생 서울대 못 보내면 우리 방사들이 끝나요. 아니 5번 오고 그 부모님하고 통화를 해봤더니 고3까지 계속 보내신대요. 그러면 몇 번이야? 중1 돌 때부터 보내가지고 벌써 5번. 그 다음에 본 캠프도 보낸대요. 6번. 그 다음에는 이런 학생들은 근데 다행히도 저번 때 봤더니 제가 체크를 해봤더니 단 50문제 주지 않습니까? 3분이면 답석 100점 맞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번에 고2 심화 과정까지 완전히 끝냈어요. 고2 모의고사 보면 만점 안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 오면 고3 심화 과정, 그 다음에 그 고등학교 과정 완벽하게 끝내고 고등학교 올라갈 겁니다. 그 친구는. 그러니까 그 조에 있는 학생들이 긴장을 합니다. 그냥 나간지 움직이질 않거든요. 굉장히 쾌활한 학생입니다. 저는 몰랐어요. 그렇게 쾌활한 학생인지. 제가 시에 그러면 하면서 공중에 심장까지 뛰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 학생이. 그렇게 쾌활한 학생이 공부할 적에는 미동단합니다. 정말 미동단합니다. 그리고는 제가 물어봤더니 힘들어요. 좀 하나도 안 힘든 줄 알았어요. 저만 힘든 줄 알았는데. 네, 다른 질문. 네.
공부의 체질은 운동, 음악 이런 체질이 있습니다. 제가 노래방에 가면 재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하의 음치거든요. 음이 안 맞아, 박자도 안 맞아, 가사도 몰라. 한 번은 직원 몇십 명하고 갔는데 100%가 바닥에 다 쓰러졌습니다. 제 노래 듣고 너무 즐거워했습니다. 이런 데는 재능이 있어요. 제가 연습한다고 가수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공부는 왜 상관이 없냐면 재능이 필요 없는 겁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돌고래보다는 IQ가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돌고래보다는 IQ가 좋아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니까 IQ가 95만 넘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재능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부 제일 쉽거든요. 예를 들면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을 공부한다, 아니면 일반 상대성 이론, 즉 빛과 중요에 관해서 공부한다라고 하면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연구한다. 일반인이 양자 컴퓨터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못합니다. 뭐 10년 설명해서도 못해요. 이런 걸 한다면 재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박사학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박사과정 아무나 못 올라가잖아요. 재능으로 걸러내는 겁니다. 인터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논문을 통해서. 그런데 고등학교 수준의 공부는 너무 특히 우리나라 공부 낮아요. 정말 낮습니다. 예를 들면 그 프랑스 같은 시험은 이런 겁니다. 이틀 동안 시험 치면서 자 유명론에 대해서 적어보라는 거예요. 유명론? 뭐 유명해지면 되나? 뭐 이런 거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려워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이 수능 체제에서는 수학 전교 꼴찌도 정말 만 시간 투자하면 다 만점이에요. 만 시간 투자하면 못하냐는 문제겠죠. 베이스가 제로라도 상관없습니다. 투자의 문제입니다. 댄스는 못 쳐도 괜찮아요. 만 시간만 투자하면 댄스 잘 칩니다. 단 선수가 되려면 재능이 있어야 됩니다. 어제 이틀 전에 제가 댄스 중에 나달 팬인데 나달이 세계 랭킹 현재 1위고 4위하고 게임을 하다 1대5로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랭킹 4위가 1대5로 이기고 있다가 지는 케이스 본 적이 없어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남자 경기에서 제가 TV를 끄고 잤습니다. 그 다음날 제가 인문고등 강사님 내가 왜 그랬을까? 역전했습니다. 그리고 나달이 이렇게 인터뷰했습니다. 1000번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경기를 제가 이겼습니다. 여러분의 자신은 소중하지 않습니까? 확률이 낮더라도 밀어붙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또 다른 거죠. 지금 생각하셨다가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전화로 저한테 막 하세요. 네. 양자 컴퓨터가 나올 수 있는 세대를 살아야 될 아이들인데 좀 좋아하는 뭐 그런 걸 만족시키는 게 답인지 아니면 어거지로라도 기부해서 그나마 인서울 가게끔 하는 게 답인지 사실은 그 인서울 하실 거면 저한테 따로 하십시오. 그거 보내지 마시고 미국 주립대학 보내십시오. 인서울이 못 보시면 서울대 대고대 못 갈 거면 뉴욕 주립대학교나 뭐 미국 주립대학교 보내십시오. 미국 주립대학교 졸업하면 취직 잘합니다. 삼성 같은 데서 싹 들어갑니다.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팡스타디 보내려고 오신 분들은 팡스타디 보내놓고 뭐 서울대 고대 위에는 저한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물론 의대나 약대 가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보내십시오. 그러니까 부모님부터 바뀌셔야 돼요. 부모님부터 우리 애가 그러면 안 되죠. 아니 부모님도 기대 안 해주신 애가 애들이 더 잘합니다. 우리 부모가 내한테 기대 진짜 하는지 안 하는지 말로는 아유 괜찮아 이렇게 하면 돼. 속으로 민수 같은 이걸 모르시겠습니까? 애가 너무 잘합니다. 선생님도 마찬가지 앞에서 괜찮아 풀어 속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진심이어야 됩니다. 그럼 바뀝니다. 네. 누구셨죠? 네. 원장님 저 이번에 봄 캠프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아이가 방학이 중간에 들어가서 2주밖에 1차에 못할 것 같아요. 지금 고등학생인가요? 네, 예비 고3. 네. 고등학생은 저희가 체험학습 내라 소리 안 합니다. 선생님한테 지키거든요. 중학생은 그냥 체험학습 다 내면 됩니다. 고등학생은 2주 하시고 봄 캠프 때 2주 하시면 됩니다. 그 중간에 아이들이 들어갔을 때 들어온 학생들 꽤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우리 학생 원장님이 옆에 계시거든요. 원장님이
이 강남 대치동에서 아주 베테랑이시기 때문에 다 이미 스케줄 잡아가지고 그때 들어오고 나서 별도 관리를 다 해줍니다. 정할 수 있게끔 거주가 지금 어떻게 일해주고 어디까지가 관리가 되었고 그다음 오면 지금부터는 규율이 어떠하고 이런 걸 다 상세하게 다 정할 수 있게 해주니까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7일날 8일날 돌아갈 수 있게 있습니다. 네. 캠프 기간을 보면 아이들 학교 등원하는 등교하는 기간인데 네. 고등학생이거든요. 고등학생입니까? 네. 그러면 그 방학 한번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도 쌤들 중에 체험학습을 내주신 분이 계세요. 왜냐하면 그때는 공부를 안 하지 않습니까? 학교만 가지. 그러니까 어떤 담임한테 한번 여쭤보고 체험학습, 장시도 체험학습 관련돼 가도 될까요? 안 돼. 그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되고. 누가 아예 체험학습을 안 받는 거예요? 그 학교는 법을 어기는 겁니다. 국가에서 10%는 그러니까 그 학교 가는 게 10%는 무슨 법적으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법보다 선생님의 평가가 가까운 것을. 네. 캠프 기간 중간에 의무 등록이 있거든요. 네네. 네,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여기 캠프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 학생을 최상위권으로 만들자. 그리고 정신 구조를 바꿔서 사회에 나갔을 때도 이게 다른 이야기입니다. 생각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성적만 좋아하시는 게 아니죠. 그 성적을 통해서 우리 윤지민 선생님도 바뀌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귀걸이 하고 있죠, 그죠? 발에 문신도 있어요. 만약에 연대 의대생이 아니고 지금 뭐 삼수생이거나 아니면 뭐 백수면 발에 문신 보고 귀걸이 보고 저 학생 어떻게 판단할까요? 아, 인생 막가구나. 뭐 이렇게 하겠지만 연대 의대 전문자 학생이래요. 멋있다. 이렇게 나가겠죠, 그죠? 그런 상황에 따라 틀린 겁니다. 또 다른 질문. 네. 공동체 생활 하다 보니까 애들이 좀 스트레스도 받고 그래서 좀 이렇게 교우가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좀 갈등이 있거나 힘든 점은 없나요 혹시? 저희가 그래서 꺼낸 카드가 리조트입니다. 39평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방이 2개가 아주 큽니다. 거실 광장입니다. 15명이 자도 충분합니다. 그곳에 6명이 들어가는데 한 명은 우리 멘토 선생님입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 프리미엄 캠프는 좀 있는 분들이 보내세요. 298만 원이지 않습니까? 음식이 진짜 무지 잘 나오거든요. 있는 집 애들은 생각보다 배부른 사자가 사냥하겠습니까? 싸우는 게 귀찮아서 안 싸웁니다. 또 다른 네. 네. 그럼요. 충분히 1대7이면요 너무 여유 있습니다. 제가 가보시면 멘토쌤들 있죠, 관리쌤들 있죠, 뭐 교육원장님 있죠, 무슨 원장 있죠, 총진영 원장 있죠. 저는 그냥 가만히 서 있지 않습니다. 저도 내려가서 질문 받습니다. 그 선생님들이 뭐 수학을 전공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안 뽑죠. 질문 중에 80%는 수학입니다. 네, 왜냐면 수학이 그래서 수학에 특기 있는 쌤들을 주로 많이 뽑겠죠. 고3들은 특히 30분 문제를 풀 수 있는 쌤을 뽑습니다. 그래서 고3 팀은 어떤 쌤인가 하면 서울대 화학과 다니다가 한 번 더 재수를 해요. 그만두고. 그래서 서울대 의대 들어갔어. 뭐 이런 쌤들. 수능을 2번 최상위권으로 다 본 쌤들이야. 뭐 수학 30분이 너무 쉬운 그런 쌤들을 뽑습니다. 고3 쌤들은. 네. 14시간 연속해서 공부를 하는데 워낙에 운동을 좋아하는 남자아이거든요. 네.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전혀 없는 거죠, 14시간. 제가 2시간마다 10분씩 체조시킵니다. 그런 거도 말고 그리고 일요일 날은 운동을 할 수 있는데 격렬한 운동을 못하게 합니다. 다치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이 3주는 학생들한테 그럽니다. 훈련 기간이거든요. 그 운동 3주 안 한다고 아무렇지 않습니다. 전 테니스 정말 좋아합니다. 저도 테니스 3주 동안 안 치는데 왜 원장님도 안 치는 걸 네가 해. 그러니까 원장님보다 살 날이 더 많은데 나중 평생 해. 네. 모둠을 만드는 기준은 어떻게 돼요? 제가 ISA를 하지 않습니까? 주로 학년별로 합니다.
그리고 옆 학생의 실력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개인적으로 다 관리를 합니다. 개인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언가를 가리키면 가리키는 수준이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레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리키는 게 아니고 질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에 대해서 제가 다 파악하고 있어요. 선생님들도 그 학생에 대해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년별로 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예비 중일은 9시부터는 인문고전책을 읽도록 합니다. 예비 중일은 아직 좀 어려서 책에 대한 좀 더 인문고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중학생 때는 인문고전을 딴 책 읽히면 안 됩니다. 인문고전 정말 읽혀야 됩니다. 숙소에 가서 잡니다. 엎드려서 저를 걱정하시네요. 그건 정말 안 좋은 방법이고 저희는 숙소로 갑니다. 그럼 한 50분 잘 수 있어요. 잘 잡니다. 1-2시간 뭐 안 해보다가 하니까 정말 힘들거든요. 저도 잡니다. 저도 반드시 잡니다. 그때도 멘토 선생님이 감독을 하시나요? 멘토 선생님이 같이 가서 멘토 선생님도 주무셔야 됩니다. 피곤해요. 왜냐면 우리는 다 쓰가 있잖아요. 자기들 앉아있어. 그래서 말을 못해요. 너희들은 앉아있으면서 이 너희 아버지 뻘 배우는 이 원장님이 쓰가 있는데 힘들다고 하냐? 죽고 싶나? 이러면은 조용합니다. 네. 그 담당 헬퍼가 네. 관리하는 아이들이 여기는 몇 명 정도? 7명. 7명이 뭐 부담이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하나요? 그렇게 됩니다만은 한 조는 10명으로 우선되어 있습니다. 한 조는 왜냐하면 조 단위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조 단위 관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예를 들면 상경표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건 마크를 다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나옵니다. 애들 보고 하라 그러면 뭐 지저분해서 짝이 없어요. 요 마킹 그리고 점수화 시키는 거기 때문에 정확해야 되니까 선생님이 점수 기준을 가지고 매깁니다. 네. 점수 기준으로 매기신다고 했는데 모의고사 기준으로 아닙니다. 그 점수 기준이 아니고 학습한 목표량을 제대로 성취했는지에 대한 체크입니다. 영어 단어 시험 쳤으니까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수학 같으면 다 자기 공부하는 게 틀린데 점수화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표한 공부를 제대로 공부했는지를 체크해보는 겁니다. 푸는 것도 제대로 풀었는지. 그리고 제가 이틀만 딱 지나면요. 그 학생 파악 끝. 어떤 학생이랑 다 알아요. 배 아파요. 배 아프니? 저 우리 간호사 있거든요. 약 주세요. 사실 그 깨병인 학생한테는 플라시보 효과라고 비타민 줍니다. 이거 학생이 있어서 안 되는데 비밀이야. 그리고 병원하고 연계돼 있었어. 그래서 아프다고 병원 갔다 오니까 놀잖아요. 그래서 간호사를 두는 겁니다. 아파. 그래 네가 안 죽겠다 가라. 근데 진짜 아픈 학생은 부모님하고 제가 바로 통화하고 병원에 갑니다. 그걸 제가 바로 판단. 그래서 그에 대한 정보를 다 받는 겁니다. 우리 애는 깨병이 심해요. 아니면 우리 애는 아프다면 진짜 아픈 거예요. 우리 애는 깨를 먹으면 알러지가 있어서 바로 가버립니다. 이런 걸 체크해가지고 알러지 체크를 해놓고 그걸 안 주도록 해야 되겠죠. 그죠? 네, 다른. 그러면 없으시면, 이제 강연을 마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캠프를 보낼까 말까? 보내십시오. 제가 하는 캠퍼가 라서가 아니라 정말 효과적입니다. 어느 시스템보다도 효과적입니다. 학생이 바뀝니다. 2주차에 와보셔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 있어서 오셨는데 망설였다가 나중에 저한테 계속 왜 그때 좀 더 강하게 어필해 주지 않았냐고 말씀하세요. 저 이 정도 이상은 또 어떻게 합니까? 안 하면 경찰에 고발하는데 지금 캠프 등록 안 하셨어요.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질문이 없으시니까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